안녕하세요. 끌어당김의 법칙 마스터 소피입니다. 아무리 똑똑하고 잘났어도 그릇의 크기가 작으면 부를 담을 수가 없습니다. 설령 운 좋게 많은 돈이 들어와도 그 돈을 담을 만한 그릇의 크기가 못 되면 다시 다 나가버리죠. 돈이 나에게 머무르지 못하고 전부 새 나가버립니다. 그릇의 크기만큼만 담을 수가 있습니다. 돈도 명예도 성공도 남녀 간의 사랑이나 모든 인간관계에서도 내 그릇의 크기로 결정이 됩니다. 그런데 이 그릇의 크기와 파동의 폭은 같이 움직입니다. 그릇의 크기가 작은 상태는 파동의 폭도 좁습니다. 파동의 폭을 가령 1부터 10까지의 파동의 폭이 있다고 한번 해보죠. 사람들은 자기만의 평균 파동의 폭 안에서 일상을 보냅니다. 중간 정도의 레벨 안에서 예를 들어 4에서 6 사이, 좀 더 폭이 넓은 사람은 3에서 7 사이, 보통 이 정도의 진동 폭 안에서 움직입니다. 그래서 동일한 사람인데도 직장 안에서의 파동이 다르고 또 놀 때의 파동이 다르고 집에 돌아와서 가족을 대할 때 파동이 조금씩 다르죠. 만나는 사람에 따라서 속해 있는 장소에 따라서 파동의 크기가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저는 하라마라 쇼를 할 때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을 할 때 이럴 때는 나의 평균 파동 중에서도 비교적 높은 파동의 상태지만 이 파동이 항상 높지는 않거든요. 혼자 있는 시간이나 나랑 맞지 않는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는 파동이 또 떨어지죠. 그렇지만 올라가고 떨어지더라도 나의 평균 파동 그 안에서 움직입니다. 파동의 폭이 넓은 사람은 높은 레벨의 파동 그리고 낮은 이 레벨의 파동, 이 높낮이가 큰 사람이죠. 높을 때는 매우 높고 또 낮을 때는 그 반대로 아주 낮아집니다. 높기만 하거나 낮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위와 아래가 동시에 넓게 존재합니다. 이거는 세상의 이치죠. 반드시 음과 양이 동시에 존재하듯이 어느 한쪽만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이 파동이 높은 사람들이 한번 슬럼프에 빠지면 아주 깊게 네거티브하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.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은 것과 같은 얘기죠. 이런 이치를 알고 자신의 파동을 컨트롤할 수 있도록 평소 훈련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. 그런데 이 파동의 폭이 좁은 사람은 그 폭 안에서만 납득을 합니다. 그래서 납득이 가지 않으면 위로 올라가는 거를 스스로가 허용을 하지 못해요. 그 좁은 폭 안에서만 이해하니까 남들이 이해가 잘 안 가는 게 많고 납득이 안 되는 상황들이 많습니다.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스스로 납득하지 않으면 인정을 못하고 그래서 더 위로 레벨을 올릴 수 있는 좋은 정보가 와도 그 정보를 받아들이지를 못하죠.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요.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이고 어떤 정보가 중요한지 이해를 못합니다. 내 인생의 레벨을 한 차원 올릴 수 있는 정보는 이미 이 세상에 다 있는데 내 파동이 그 정보의 파동보다 낮으니까 액세스가 안 되는 거죠. 이 파동의 폭을 넓힌다는 것은 인생의 레벨이 올라간다는 뜻이고요. 그릇의 크기를 크게 만든다는 그런 뜻입니다. 자, 그럼 파동의 폭이 좁은 사람은 어떻게 하면 이 파동의 폭 그리고 레벨을 올릴 수 있을까요? 먼저 나보다 더 상위 레벨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보세요. 내가 바라는 인생, 내가 원하던 인생을 이미 현실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만나보는 거예요.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이야기를 나누면 더 좋습니다. 그리고 그들이 하는 행동이나 생각을 그냥 따라 해보는 거예요. 납득이 안 돼도 그냥 해보세요. 그러면 저절로 폭이 넓어집니다. 이미 나의 잠재의식이 위의 레벨을 인지했기 때문에 눈으로 보고 느꼈기 때문에 현재의식으로서는 이해가 안 돼도 이 잠재의식 레벨에서 허용하기가 쉽게 됩니다.
눈에 보이지 않는 영역인 이 잠재의식 차원에서 레벨이 올라가면 뭐 눈에 보이는 세상의 레벨이 함께 올라가죠. 이번 생에 내 파동의 폭을 어디까지 넓혀볼 것인가? 이거를 자기 실현이라고 하는데요. 온전히 자기를 실현할 수 있다면 이번 생에 태어난 목적을 이루는 거겠죠. 자기를 온전하게 실현하는 것, 파동의 폭을 넓히는 것이 이게 인생입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네요. 제가 잠재의식에 대한 공부를 막 시작했을 때 제가 만난 제 인생의 멘토분이 3분 계시는데요. 그 중에 한 분, 마크 무네요 씨라고 하는 분은 하와이에 살고 계시고,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동경과 서울을 오가면서 코칭을 해주셨습니다. 막쌤이 글로벌 기업의 CEO 또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셨던 분이고, 매우 로지컬한 이성 또 감성, 양쪽을 다 조화롭게 겸비하고 계신 분인데요. 지금은 이모셔널 인텔리전스, 특히 잠재의식, 감성지력 개발을 전문으로 하고 계십니다. 자신만의 룰로 살아라, 네이키드 코어라는 책은 일본에서는 출간이 됐는데 한국에서는 이 자신만의 룰로 살아라 이 책은 번역이 안 돼 있고 네이키드 코어는 번역이 되어 나와 있습니다. 관심 있는 분들은 네이키드 코어 한번 읽어보세요. 그런데 이 공부를 제가 막 시작했을 때 마크 선생님이 기선 너의 그 감정을 잘 표현할 수 있는 노래를 한 곡 정해서 1절은 모국어로 2절은 외국어로 한번 불러봐라 이러시는 거예요. 그 희노애락이라고 하는 감정 중에 나의 감정과 딱 맞는 또는 아주 폭발하고 싶은 감정이 있다면 그거와 잘 맞는 노래를 하나 정해서 노래를 해라. 그래서 그때 제가 가수 휘성의 결혼까지 생각했어. 이 노래를 일본어와 한국어로 불렀었는데요. 그것도 뭐 호텔 연회장에서 일본에서 같이 공부하는 멤버들 초청해서 교류하는 그런 이제 행사를 했었어요. 그래서 서로 준비했던 노래도 부르고, 뭐 일본 친구들은 뭐 가부키 같은 연극도 했었고,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제가 그 공부를 하면서 그때 제 마음은, 아니, 선생님은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어렵게 하와이에서 일본도 오고 서울도 이렇게 오시면서 매번 새로운 지식, 이론, 뭐 기법들 이런 거 알려주시는 건 참 좋은데 왜 자꾸 노래 이런 걸 하라고 하지? 그리고 왜 잘 나가다가 삼천포로 빠지실까? 사실 저는 그런 마음이 좀 있었거든요. 이제 그래도 쌤이 하라니까 한번 해보자. 뭐 어디까지 하시라는지 한번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했었어요. 지금 돌이켜보면 그런 시간이 쌓여서 나의 잠재의식에 있는 나의 블록, 나의 한계 이런 것들을 자연스럽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저는 한국능률협회 연구원으로 있었고요. 동시통역까지 했었던 사람이라서 그 일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면 안 된다라는 게 있었거든요. 포커페이스. 그리고 더 많이 알아야 되고 뭐 나를 납득시키지 못하는 당신이 잘못된 거야. 뭐 이런 의식이 강했었죠.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저의 이 진동의 폭이 좁았던 것 같아요. 내 그릇의 크기만큼만 그때는 그래서 뭔가 끌어왔었죠. 지금보다 더 한 차원 높은 레벨로 올라가고 싶다면 이해가 가지 않아도 납득되지 않아도 내가 살고 싶은 인생을 이미 실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. 그 사람들을 만나보는 것부터 해보는 거예요. 그리고 그냥 따라 해보는 겁니다. 그리고 또 지금 내 현재 의식으로는 지금의 내 이 파동의 그 폭 안에서는 뭐가 중요한지 잘 납득이 안 가더라도 그 내용이 또는 이 정보가 중요할 수도 있겠구나. 내가 못 보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. 내가 못 느끼고 또는 내가 못 듣고 있을 수도 있겠구나. 이렇게 자신이 못 보고 못 듣고 못 느끼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의심, 그런 의식을 한번 가져보는 게 중요합니다. 사실 그렇게만 해도 새로운 차원의 세상을 보게 되실 거예요. 파동의 폭과 그릇의 크기가 같이 움직입니다. 납득이 가지 않아도 꼭 한번 그냥 해보시라는 걸 말씀드려 봤습니다.
오늘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그릇의 크기를 크게 하고 파동의 폭이 넓어지도록 만드는데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. 그리고 나다움을 찾는 일, 끌어당김의 법칙, 돈, 인간관계 이런 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또 해결하고 싶은 고민 있는 분들은 지금 무료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에요. 매달 이렇게 그 무료 상담하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. 지금 그런 기간이니까 지금 코어앤 끌어당김 밴드에 들어오셔서 상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 밴드는 아래 설명문에 링크 클릭되어 있습니다. 이제부터 당신의 모든 일이 술술 풀리기를 응원합니다. 감사합니다.